해구상욕하고 지별월량이라 마지막 문단이죠. 몸에 때가 끼면 닦을 것, 목욕할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별월량 뜨거운 것을 잡으면 그 다음에 찬 것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시에서 나오는 내용이라 그랬죠. 세상은 두루두루 자 나쁜 대로 빠져드는데 사람들은 덩달아서 이걸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 함께 빠져들더라라고 하는 재서금리익이라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종류가 나는 적어도 내 일생을 쭉 돌아보건대 적어도 같이 재서금리하지는 않았다. 같이 그냥 소인배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그 부정부패는 적어도 연루되지는 않는다. 적어도 세상을 좀 바르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해라고 하는 것은 자, 몸에 때가 끼면이라고 하는데 보통 몸이라고 표현할 땐 이 표현 안 쓰죠. 내 몸 할 때는 신이나 더군다나 체나 그죠? 자, 또는 자기 몸이나 그러니까 몸 궁자 등등으로 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나타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천자문이라고 하는 글은 자 이제 몇 군데에서 우리가 쭉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글쓴이가 자기 자신의 일생을 쭉 나타내는 글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일반적인 몸에는 이 몸자를 못 쓰죠. 왜냐하면 이 해자는 무슨 해자냐면은 해골 또는 뭐 유골 할 때 쓰는 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골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몸에서 살점은 다 빠져나가고 뼈다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저 시신의 유골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유라고 하는 것은 유해라고 할 때는 그냥 그저 그 다 남아있는 몸뚱아리다 이런 뜻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쓰지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몸뚱아리가 이렇더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내 몸뚱아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해라고 하는 데에서 그 힌트가 있습니다. 해라고 할 때 해자는 우리 이미 공부했지만은 1년 12달로 표현하자면은 몇 달 음력 10월달이 되고 자 해라고 하는 것은 순음월이 되는 거죠. 자 순음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전부 다가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비어있고 그래서 해월인 음력 10월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모양이 자 순음이고 또 양쪽으로 음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또는 암컷 뜻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서 돼지의 암놈 같은 경우는 새끼를 많이 낳는데 대체로 젖꼭지가 12개 하나 둘 셋 넷 12개죠. 10개 내지 12개 이 정도 이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얘만 돼지에다가 그저 비유를 한 것일 뿐입니다. 요거 자체가 돼지라는 뜻은 아니에요. 의미상 주역의 괴상이 이래서 돼지라는 뜻으로 쓰는 것이고 그래서 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자 1년이다 넘었다 뭐 이런 뜻으로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아이 해자라고 할 때 아이 해자를 쓰는 것은 이제 막 어머니 몸속에서 나온 아이 이제 막 잉태됐다 나온 아이 이런 의미에서 해자를 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자 몸에 이거 우리가 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있기 때문에 허하다라고 그랬죠. 사람이 몸이 꽉 찬 것은 순양으로 꽉 찼다라고 할 때는 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 몸은 몸이래. 원래 몸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풍성하게 풍부할 풍자가 되는 거죠. 풍성하게 이렇게 살집이 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만 다 그냥 살이 헐거워져 가지고 살 껍데기만 지금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몸뚱아리 이런 나이가 몇 살일까요? 나이가 70은 좀 넘어야 되겠죠. 60대만 해도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뒤편에 보면은 그거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 뒤편에 수수께끼 하나를 낸 게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은 춘추에 보면은 조라고 하는 양나라 때 춘추 양왕 30년이니까 좌전 양왕 30년이니까 그 주나라 때 아직 주나라 천자가 있을 때죠. 그때 사관인 조씨라고 하는 사람이 조해라고 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이름이 해인데 조해라고 하는 사람이죠. 조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내 이름이 자 해인데 내 이름자를 가지고 한번 내 나이를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단서를 두었죠. 뭐라고 두었느냐면은
해자는 머리 2개에다 6개의 몸을 두었다. 그리고 그 이자가 아래로 내려가 몸이 되는 것이 그날의 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개의 몸에다가 자 육신이라 6개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다시 말해서 해라고 하는 요 글자를 보면은 원래 윗상자는 자 두이자로도 쓰죠. 두이자로도 쓰고 밑에 이게 6개의 몸이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요거를 뜻합니다. 해자를. 자, 이렇게 써놓고 자, 6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해자를. 그러면은 요 뜻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인자는 2개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6개니까 대성계로 보면 6개니까 바로 요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시인이 되는 거니까 이자가 아래로 내려왔다니까 2에 6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죠? 숫자는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미 나이가 들었으니까 한 바퀴 10 삥 돌았죠? 삥 돌아니까 여기다 10 하나 더 더하면 26,660 해가지고 1년 365일이니까 나누기 하면은 70 몇 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라고 할 때 이때 해라고 그러니까 이제 종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몸뚱아리를 이렇게 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아마도 보면은 춘추 좌전에 나오는 양공의 저 말, 그죠? 양공 그 조해라고 하는 사관의 이 말에 그죠? 기인에서 아마 이렇게 쓴 듯합니다. 왜냐하면은 춘추 좌전은 춘추 시대 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 종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국 시대 거치고 그 다음에 진나라 거치고 그 다음에 한나라 때의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한나라도 후한 말기 그 다음에 삼국 초기의 사람이니까 아마도 요 이름에 근거를 해서 자기 몸뚱아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의 나이도 대략 얼마다 70이 넘은 것이 틀림없고 그래서 이에 봐서 유추해 보건대 이 글은 종효의 원문이 아니라 저기 누구죠? 우리가 백수문이라고 해서 보통 주웅사 그죠? 주웅사의 이 글이 아니라 하룻밤 쓰고 났더니 하룻밤 사이 머리가 하얘질 일이 있나요? 먼저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머리가 하얀 백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천자문을 백수문이라 그러는데 흔히들 세간에는 뭐라고 하느냐 주웅사가 양나라 무제의 그 명을 받고서는 하룻밤 사이에 쓰느라고 썼더니만은 머리가 하얘졌더라. 아니죠. 나이가 이미 70이 넘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네가 쓴 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단서가 특히도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해자에도 나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몸이라고 하는 건데 이미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네가 자신을 표현하는 말이 되고 우리가 70 노인은 뭐라고 표현하나요? 앞에서 이미 공부했는데 기라고 로라고 표현했죠. 70 노인은 로가 되고 60 노인은 기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떼구자라고 하는 건 떼는 뒤에 그죠? 흙이 뒤에 붙어 있다는데 흙먼지 등이 뒤후자가 되는 거죠. 이 후자는 임금 후자도 되고 왕비 개념의 후라는 의미도 되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그죠? 양 아래에 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 피부가 있고 거기에 땀이 배면은 땀 위에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다음에 흙먼지가 붙는 것이 그죠? 흙먼지가 붙어서 같이 때를 이룬 것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생각할 상자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상사병 되는 거죠.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목자에다가 그 다음에 나무목자에서 서로 상자 아니면 또는 서로 기본적으로 볼 상자죠. 원뜻은 서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언제 본다? 동방목 아침이 돼야 뭐가 환해져야 두 눈을 그저 두 눈 있다고 보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밝아야 보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있어야 보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앞에 금덩어리가 있고 뭐 벼락이 절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두루 본다, 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환해야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보기를 만나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에서 생각할 상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욕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나무 목자를 쓰고 그 다음에 골곡자를 쓰는데 나무 목자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목간 통을 만드는 거죠.
목욕통을 만들어서 집안의 목욕통 아래서 목욕하는 것은 이 목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골곡자를 쓴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멱 감는 거. 저 옛날에는 여름 같은 때는 저 계곡에 가서 씻고 하죠. 그래서 그때 씻는다라는 욕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별월량이라 그랬습니다. 뜨거운 것을 잡으면 찬 것을 원한다 해서 잡을 집자의 집이라고 할 때 다행행자가 되는 거죠. 집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1부터 10까지의 그 천간을 쭉 그죠 내리면은 굉장히 이게 철학적인 글자인데, 자 역시 그 이미 여러분들 뭐 이미 다 공부 다 했으니까, 자 하도수에도 보면은 자 1부터 10까지 하늘에서부터 그 양기운이 땅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그래서 양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야,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1부터 10까지 천간이 다 베풀어져야만이 비로소 땅에서 뭔가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자 보면은 천간이라고 하는 것이 10이 땅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뭐가 세워지는 거죠. 설립자 의미도 되고 여선육 개념으로 해서. 그래서 자 잡는다, 다행이라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서 만물을 생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둥굴 환자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생성되어서 다 익어야 되는 거죠.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 해석 조금 더 보충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뜨거울 열자의 열이라고 하는 것, 역시 바쁘다라는 원뜻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바쁘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뜨거울 때라고 하는 것은 한여름, 여름이 땡볕이 빡 하면은 땅에서 지열이 올라오죠. 지열이 올라오고, 그 뜨거운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때냐면은 바로 비가 또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땅을 북돋아 줘야 되는 거죠. 흙을 아래 위로 이렇게 해서 쭉 북돋아 줘가지고, 자,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자, 그런 의미에서, 자, 바쁠 열자가 되고, 그 바쁜 때가 언제냐면은 김매느라고 바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잡을 원할 원자라고 하는 것은 근원 원자가 되는 거죠. 근원 원자에다가 머리 혈자가 돼서 자기의 근본이 되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뜻도 되고, 그 원천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원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미 언덕 아래 샘솟는 이 물이 있는 거죠. 그 물을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모여 사는 곳이 되고, 그래서 뭐 어쨌든 만물의 근원, 원하는 것은 가장 바닥에서, 그냥 가장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들, 그것을 바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서늘할 양자, 이미 누차 설명드렸었습니다. 서울이라라고 하는 서울경자가 되는 거죠. 자, 서울이라라고 하는 곳은 높은 곳에 짓죠. 우리가 그 조금 그 성벽을 쌓아서 좀 산 쪽에다 짓기 때문에 산에서 나오는 물은 차다라는 뜻으로 이건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12절 회고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인사 대천명이 되는 거죠. 자, 향용오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11절은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관직을 그만두고 나와서 자기 주변 신변 정리들을 쭉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친척, 친구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바깥 주변 사람들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집안을 정리하는데, 집안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장손으로서, 한 집안의 장자로서, 그 다음에 이른바 조상의 제사를 잘 정리해 두는 것이 되겠죠. 그게 이제 고종명에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자, 이제 집안 제사를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우리가 늙으면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저께까지 멀쩡한 것 같은데 아침부터 안 보이더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른바 재산관계 정리를 쭉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제사가 되는 거죠. 옛날 분들한테. 그래서 제사를 적후사속, 적자의 그 장손에게 이미 그 넘기고, 그리고 난 뒤에 자신의 일생을 쭉 정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전첩간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생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쭉 해봤더니, 정리를 해봤더니 어떻더라? 바로 요거였었죠. 내가 특별히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되도록이면은 내가 그저 몸에 때가 끼면은 씻을 것을 생각하듯이 되도록이면은 저 소인배들하고 어울리지 아니하려고 했고 군자로서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정리했습니다. 나의 일생이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퇴직도 하고 그래 두루두루 주변 정리 다 하고 몸에 아직 기운이 남아 있으면은 내가 이제 다 정리해 놓고 살아온 과정들 한번 쭉 되돌아보겠죠. 되돌아보는데 이제 내가 그 살았던 동네도 한번 보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던 동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영육이 깃들어 있던 낙양성 한 바퀴를 쭉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기 전에 낙양성 돌기 전에 먼저 자 이제 자기 집부터 나가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부축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종효 같은 경우는 워낙 전쟁터도 많이 누볐고 그래서 두 다리를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그 시종 옆에 이제 그 집 사람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집 안팎을 쭉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 밖을 한번 나가보자 하고 지금 나가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그 영지에 해당되겠죠. 영지들이 쭉 펼쳐져 있는 저 들판으로 보니까 뭐들이 망아지 떼들이 쭉 뛰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문장이죠. 그 다음에 그 열화 독특이 해약 초양이라 그랬습니다. 여라고 하는 것은 나귀, 라는 노새, 그 다음에 송아지, 그 다음에 숫소. 다시 말해서 집안에서 기르는 가축들에 해당되겠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이 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하는 짐승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 나귀나 노새 같은 건 힘세죠.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군마의 말은 굳이 여기다 표현을 안 했습니다. 왜? 말은 이른바 그 군마, 나라의 이런 살림들이 되고 이거는 집안에 이제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장원에 이리저리 펼쳐져 있는 짐승 떼들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들이 해약초양이라 뛰어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해약하면 뛸해, 뛸약, 뛰어넘을 초자, 그 다음에 뛸 양자니까 이러한 그 짐승, 기본적으로 어린 짐승들에 해당되겠죠. 엄마 짐승, 그 다음에 아빠 짐승, 그 다음에 그 새끼 짐승들이 막 뛰어노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집안의 저 가축들이 들판에서 뛰어놀더라. 저 짐승들을 보니까 문득 뭐가 생각나냐면은 예전에 내가 말을 타고 전쟁터를 누비던 것을 지금 기억을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축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바로 요거죠. 그래서 주참적도 하고 포획반망이니라. 예전에 내가 자 이제 처음에 등용이 돼서 조조를 따라다녔죠. 조조의 많은 도움도 받고 조조를 또 많이 도와주기도 했는데요. 그때가 한나라 말기 때가 되기 때문에 저 변방 지역에서 황건적의 난이다 등등등등 이른바 밀란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좀 세력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라고 해서 이래저래 굉장히 시끄러운 시기였었죠. 한나라 말기. 그래서 주참적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도들을 그저 배고 그저 적도들을 벌주고 배었고 그 다음에 포획반망이라 그 다음에 그 배반하고 도망가는 자들을 사로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뛰어노는 저 가축들을 보면서 자기가 말 타고 이 변방을 누비고 그 다음에 이른바 그 나라의 그 반란군의 이 세력들을 진압했던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자 그런데 세상을 이끌어 나아가는 데는 이러한 영웅들뿐만 아니라 앞에서 나왔던 명신년들뿐만 아니라 각각의 여러 재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사람들도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 포사 요한이요 해금 완손이라 연필윤지하고 균교 임존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백포라고 해서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그랬죠. 띠글자가 참 어려운 게 한문 문장이 어려운 것이 웬만큼 어떤 내가 지금 시기 때 무슨 역사를 정리한다 그러면 앞에 역사들을 웬만큼은 두루두루 꿰뚫고 알아 있어야 돼요. 역사뿐만인가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문학까지를 다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글자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이것도 길어요. 그래서 간략간략하게. 그래서 여포는 포사, 화를 잘 쏘았고, 요라고 하는 건 웅이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웅이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공 놀리기를 참 잘했으며, 그 다음에 해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금을 잘 탔고, 완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휘파람을 잘 불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그 종요가 이때 당시에 시대인들이 지금 몇 사람이 나오는 거죠. 종요 당시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 나오는데 조조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여포를 쓴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도 지금 설명이 생략되어 있는 적지를 않았는데요. 자, 조조나 다른 뭐 유비나 뭐 동탁이나 이런 사람들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여포를 거론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조조도 그랬고 지금 종요도 그렇고 내가 위나라의 누구다. 종요를 보통 위나라의 뭐 황제 이렇게 표현해요. 황제는 아닙니다. 조조는 황제 자리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뭐냐 그냥 한 나라의 신하다 이 소리예요. 나라의 공을 많이 세웠기 때문에 바로 위라고 하는 이 땅에 그죠? 위라고 하는 땅에다가 봉해 준 거죠. 제후로 봉해 준 겁니다. 그것을 그 아들이 조비가 그 아들이 그 다음에 뭐야 반란을 일으켜서 아예 황제국을 없애고 자기가 스스로 위나라의 황제로 선 거죠. 그래서 조조에 대해서는 안 쓰고 다만 종요도 그렇고 나는 한 나라의 신하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포가 누구냐면 동탁을 죽인 사람이죠. 동탁이 한 나라의 황제를 죽이고 자기가 한 나라의 황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탁을 죽여서 바로 한 나라를 다시 살려놓은 사람이 바로 여포예요. 그래서 이 종요가 여포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포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나 그 다음에 내가 모셨던 바로 조조나 전부 다가 바로 한 나라의 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웅이료라고 하는 사람은 뭐 이제 공 던지기를 참 잘했다고 그랬죠. 옛날에 우리 뭐 오잼인가요? 손에다가 2개 하지 않고 3개를 가져가고 4개 갖고 놀고 5개까지 되나요? 몇 개까지요? 웅이료 같은 사람은 굉장히 잘했답니다. 그래서 그 손재주가 있었던 자 웅이료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해강과 완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림칠연들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 여기에요. 요 사람과 요 사람은 종요가 이 글을 쓸 때는 나이가 너무들 어립니다. 그 천자문에 나오는 몇 사람 쭉 정리해 놓은 내용 있죠.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은 253쪽 한번 보세요. 253쪽부터 시작해서 255쪽까지 천자문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천자문의 순서에 따라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시대별로 제가 다시 재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시기, 종요가 살던 요 시기는 255쪽을 보시면 됩니다. 255쪽에 보면은 한나라 때의 개국공신이었던 소하로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 황제인 저 뒤에 보면 그 다음에 기리게 아까 상산사호에 나오는 기회한해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천자였던 바로 한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포라고 하는 사람이 밑에서부터 5번째 나오죠. 여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한나라 황제를 차지하려던 동탁을 죽인 인물이라고 하나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포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균이라고 하는 사람 조금 있으면 이제 진암거라고 하는 마균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종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강이 있고 조경은 참 종요라는 사람이다. 이 천자문의 저자예요. 그 다음에 종요가 죽을 때쯤 되는데 자 해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중림 7연 중에 하나이고 거기 나이가 지금 빠졌죠. 이 종요가 이 글을 쓸 때쯤 죽을 때쯤 나이가 8살이에요. 그러니까 223년에서 262년 그거 하나 더 223년에서 262년까지 263년인가 223에서 262년 아니 이게 맞아요. 223년에서
262년까지를 산 사람이 바로 해강입니다. 해강이고, 그 다음에 완적이라고 하는 사람은 210년에서 262년까지죠. 그러니까 그 해강이 죽은 때로부터 그 죽은 때를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나이가 너무 어려요. 8살이나 한 20살 요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기록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천자문이라고 하는 걸 종요 원작에 아마도 그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버지의 문집을 발표하면서 별도로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을까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양나라 무제 때 주흥사가 이것을 다시 쓰면서 요 인물들을 집어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 중림칠연이라고 할 때 우리가 중림칠연 그런 보통들 도가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자, 도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 중림칠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공자가 계실 때 아니면은 그 전국시대 때 도가의 무리들, 특히 공자 때 도가의 무리들과 이 당시 도가의 무리들은 달라요. 도가들은 기본적으로 자 학식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집안에 뭐가 바탕이 된다? 부가 바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어도 아버지의 부와 권력이 있었던 자들이 보통 도가들입니다. 그런데 공자 때는 조금 달라요. 어쨌든 귀족층들이 전부 다 뭐냐면 도가의 무리들 쪽으로 빠져요. 왜? 세상이 혼탁하고 내 힘으로 혼자 어떻게 다스릴 방법이 없으니까 에이 그래 너네들이라 잘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지. 저 평소에 농사꾼이 그거 떠나서는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죠? 도가의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부가 받쳐주는 사람들입니다. 더더욱이 여기 나오는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림칠연들 귀공자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뭐 옛날에 우리 얼마지? 그 주로 공자들 가운데 놀고 아버지의 그 권력을 바탕으로 칠공자 뭐 이렇게 나왔죠. 얘네들 그야말로 건달 중에 건달인데 건달치고는 고상한 건달들이죠. 왜? 어렸을 때부터 어마어마한 공부들을 하고 기본적으로 시에 능합니다. 두루두루 재능이 많은 사람들인데 이러한 불의한 세상에서 아, 나 정치하기는 싫다라고 하면서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해강과 완소예요. 제가 지금 누군지 기억은 하나 안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마염이 나중에 권력을 잡죠. 그죠? 이 중림칠연 가운데 한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저 이쪽 집안 중림칠연들이 전부 다가 이 쟁쟁한 그 귀족 집안들이니까 이 중에 한 자제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자는 도저히 사마염이라고 하는 자하고 내가 그 같이 그 집안에 그 장가 가가지고는 못 살 것 같으니까 어떡하냐. 저 집에서 매파를 보낸다. 아버지 그 집에 아버지가 올만하다 싶으면 있죠. 전날부터 술을 잔뜩 퍼먹어요. 퍼먹고 그 다음에 아예 인사불성이 돼서 아예 만나지도 못할 정도로 이런 정도로. 그래서 중림칠연이다라고 하는 것은 속세의 권력에 그죠? 권력의 환멸을 느껴서 그 이름하여서 관리로 진출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집안에 갖고 있는 부를 바탕으로 해서 시나 읊고 그 다음에 그 음악이나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서 세상을 풍자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중림칠연에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자 여기다 쓴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종효의 아들인 종애라고 하는 그 아들이 그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삼국지를 보시면 되는데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중에 하나를 여기 그 해강 요 집안을 굉장히 그 친구를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죽게끔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종효의 아들이었던 그 장남이 이걸 집어넣었는지 아니면은 주흥사가 그런 것 등등을 길에서 여기다가 같이 집어넣었는지 그거는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종효 바로 죽고 난 뒤에 그 활동했던 그 사람들이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 천자문은 어쨌든 종효의 원작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다른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조금 편찬되어서 재편집되어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 때 들어서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몽염 그 진나라의 그저 진나라를 세우는데 결국 큰 공을 세웠던 몽염 장군의 붓, 그 다음에 체륜이라고 하는 사람의 바로 종이. 자, 이제 몽염 장군이나 체륜 같은 경우는 환관이 되는 거죠. 몽염은 장군뿐만이 아니라
저 변방에서 글을 쓰는데 조금 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자꾸 왜냐면 이 조정에다 자꾸 뭔가를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당시까지는 아마도 말총으로 만들었던 붓은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때 전쟁터에서 뭔가를 쓰면서 바로 말총을 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세련된 붓을 만드는 사람. 이전에도 붓은 있었어요. 붓은 있었지만은 그 세련된 붓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몽염 장군이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환관이었던 체륜이 바로 종이를 발명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종이를 이른바 두루두루 널리 쓰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었고 대신에 이제 국가가 이것을 도맡아 가지고 널리 펼쳐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체륜의 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전에도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나무 종이를 이용하는 거죠. 당나무와 그 다음에 이제 비단이나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등등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쓰던 것을 본격적으로 종이 생산에 박차를 가하게 만드는 사람이 체륜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게 정설일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균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공교롭다라고 했는데 마균이 아까 지남거라 그랬죠. 이름하여서 지남철이라고 하는 거.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조그마한 차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레같이 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지남철이라고 하는 바로 지남거를 만드는 마균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천자문에 나오는 그 41명의 인물 가운데 실존 인물이 아닌 사람이 바로 임공자인 듯 싶습니다. 바로 대표적인 도가의 인물로 이른바해서 그 서른근이나 되는 큰 이렇게 미끼 바늘 요걸 가지고서는 어디에 앉아서 태산에 앉아가지고 저 북해 바다에다 낚시를 들여가지고 이른바 고노를 낚았다 그러는데 이른바 상상 속에 나오는 인물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 이른바 여포, 웅이료, 해강, 완소, 몽염, 체륜, 그 다음에 마균, 그 다음에 임공자, 이런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을 전부 얘기하는 겁니다. 석분이속하니 병계 가묘라. 그죠? 이 세상의 어지러운 것들을 다 풀어주고 바로 민속, 풍속을 이롭게 하였으니 아울러 다 아름답고 신묘하도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름답고 참 신묘하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사람 참 이런 사람들이 재주가 그저 참 아름답기도 하고 세상을 참 이렇게 해서 이속했으니까 참 신묘하도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를 얘기하느냐면은 두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천자문에 나오는 유이죠. 두 여자인데요. 모장과 서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장이라고 하는 것은 월왕 구천에 그저 그 비가 되고 서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월왕 구천이 모시에게 갖다 바쳤던 그 유명한 그 미녀가 되는 거죠. 모장과 서시는 숙자 자태가 맑고 아름다웠으며 그죠? 자자를 요거 쓴 거 맞아요? 계집여자죠 밑에가. 계집여자가 돼야 되죠. 자태가 그저 맑고 아름다웠으며 공교롭게도 그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빈축거리는 모습이 그죠. 얼굴을 삐쩍삐쩍하는 거 빈축거리는 모습이 곱고 그저 아름답고 그저 고운 웃음이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공빈연소라.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의 여자라 우리가 흔히 요즘 애들 참 뭐가 잘못된 거 아니 남녀 공이 이런 바에서 그 어디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워낙 경쟁도 심하다 보니까 얼굴 뜯어고치죠 다들. 남자도 성형수술하고 남자도 심지어는 화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겉을 참 이쁘게 꾸미려고 했는데 이름하여서 여러분들 4대 미녀라 이 미녀들이 얼굴만 예뻤던가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머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발탁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모장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여자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사마천도 그랬어요. 단순히 이들이 얼굴만 이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한 재주가 같이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시를 한번 봅시다. 이 서시라고 하는 여자는 월왕 구천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범녀가 그죠? 범녀가 이제 그 오왕에게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그 왕에게 뭐냐면 이런저런 뭐 재물도 갖다 이렇게 모아다 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부차에 저기 종 노릇을 했었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에 이른바 그야말로 와신 상담, 한쪽으로 와신과 그 다음에 위에 상담이 되는데 와신 상담을 하면서 이제 복수할 날을 꿈꿀 때 그때 이제 범녀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제 그 서실을 찾은 거죠. 뭐 이 잘 나가는 남자 치고 그 다음에 그 미인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 뭐 남녀 공이 미남 미녀를 좋아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두루두루 찾다가 누군가요? 나무꾼의 딸이었죠. 나무꾼의 딸이었던 그 서실을 찾아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여자가 조금 위장병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저 시골 생활을 하는데 돈이라는 그저 먹는 게 거칠고 했을 테니까 그 위장병이 있으니까 위가 아프면 얼굴 좀 찡그리겠죠. 근데 그 찡그리는 모습이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네 여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야, 나도 쟤처럼 찡그리면 이쁠까? 그래서 뭐가 나와요? 사람들한테 빈축 사는 거죠. 지도 삥그린다고 하는 뭐 이쁜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빈축, 적자가 뭐 이상하다. 빈축거린다, 빈축 산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자를 데려다가 그야말로 저 시골에 사는 여자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뭘 하냐면 간첩 교육을 시킵니다. 요즘으로 옛날 표현 밀봉 교육이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나라의 임금의 저 이 마음을 사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방중술은 물론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 적어도 옛날에 춘추 시대 때 전국 시대 때 군주가 되는 것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은 사람이라 그랬죠. 기본적으로 시, 서, 역사에 두루두루 능합니다. 웬만하면 시 한 수 읽고 웬만하면 그저 이 노래 몇 곡조 음악 악기 타는 건 기본이 되고 하니까 상대를 하려면 그를 뛰어넘는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머리 나쁜 사람 몇 년 공부한다고 돼요? 저한테 한 2년인가를 교육을 시킵니다.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놔요. 그만큼 머리가 똘똘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른바 시서와 무용, 그저 춤부터 시작해서 노래 등등등등까지를 두루 익혀가지고 될만 하니까 이제 저기로 보냈죠. 그 오왕 부차한테 보내는 거, 부차 맞죠? 합녀 부차니까 부차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부차의 환심을 사고 그다음말로 예? 오왕이 합녀 아니에요? 아, 합녀의 그 아들이 부처가 되죠. 합녀가 죽고 난데 와신하는 것이 부적이 되니까. 그래서 자 들어가서 여기 이제 푹 빠져가지고 여자를 위해서 뭐까지 만드냐 호수까지 쭉 만들죠. 지금은 여기 만들었던 호수가 전부 다 저 땅으로 이렇게 변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월왕구천이 복수를 하는데 성공하게 만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범녀가 만났더니 기가 막히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독차지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자가 그제서야 깨닫죠. 아,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누구였더라? 부차였더라 라고 하는 걸 알고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자, 얼굴만 예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뭐가 된다라? 반드시 실력이 우선입니다. 얼굴은 조금 낮아도 괜찮아요. 사람 얼굴 아무리 이쁘다 하더라도 이쁜 거 몇 년 가요? 3년도 못 가요. 얼굴 예쁜 거는요. 보면 볼수록 이게 더군다나 그 다음에 요즘에 얼굴 고치는 사람들 많죠. 그 고친 얼굴은 어때요? 금방 싫어집니다. 자연스러운 맛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 특히 또 눈매 고친다. 웃는 거나 뭐 하나 이 아주 미세한 표정이 얼굴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 제가 인형 갖고 얼마나 놀아요? 얼마 안 놀다가 다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표정이 없어서 그래요. 표정이 일정하기 때문에 특히 또 얼굴 뜯어 고치는 사람들 표정이 똑같기 때문에 금방 실증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날 또 싫어해. 가서 또 병원에 가서 또 고쳐주세요. 또 고쳐주세요. 그래서 성형 중독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배우들 그렇죠? 이게 또 인기 떨어지면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성형 중독증 돼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늙으면은 어떻게 살려는지 몰라요. 그냥 죽으려고. 자, 그래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이 바로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시숙자인데 공교롭게도 웃는 모습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종효가 마지막에다 여기다 이걸 써놓은 것은 자 사람의 젊음이라고 하는 것, 젊음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더라? 한때이더라라는 겁니다. 한때이고
중요한 것은 뭐다? 실력이라 이 소리예요. 실력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소용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자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다 왜 여자들을 여기다 집어넣었을까라는 거죠. 자, 여자라 보통 여자 그러면은 그냥 치장하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준 내용이죠.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파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낙이려자의 려자. 고을여라고 썼죠. 고을여자도 되고 이 여자는 또 뭐냐 검은 말 여자입니다. 제 본이 여주시의 여주라고 할 때 바로 요거 쓰죠. 검은 말 여라고 쓰는 건데요. 말이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런 말이 되고 여 그러면 남방 이화에서 자 붉은 색깔이 되는데 아마 얼룩덜룩한 그래서 곱다 여라고 하는 것은 불이 되니까 자 붉을 적이 되기도 하고 주 뭐 적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리저리 섞여 있는 모습에서 걸려 있다니까 얼룩덜룩한 그것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낙의 개념으로 쓰고 그 다음에 라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비슷하긴 한데 얘도 자 뭐냐면 루자를 썼습니다. 루라고 하는 것은 겹칠 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말하고 낙이 순하기 암말하고 순하기하고의 그 교배종인데 노새는 단종이죠. 더 이상 저기 뭐야 그 낳지는 못하죠. 다만 이 저기 교배에서 쓴 이유가 노새가 작으면서도 대단히 힘이 세답니다. 그래서 그 이라는 짐승으로 이렇게 부리기 좋으니까 데려다가 저기 뭐야 잡종교배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독자는 자 송아지 독이라고 합니다. 자, 요 글자와 관련해서 조금 제 수정을 할게요. 저 앞에서 적후사속이라고 할 때 속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을 독이라고 할 때 자 썼는데 속자에 보면은 그거 한번 보세요. 속자가 거기다 써놓고 제가 이 설명이 조금 소홀히 된 거가 있는데요. 484쪽에 868번째 글자 이을 속자. 이을 속자에 보면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문에는 자 매자는 그죠? 삶의 팔매자의 이 매라고 하는 것은 매의 위에 있는 흑도자는 쌍날철로 쌍날철이라 그래서 매를 뭐라고 설문해서 했냐면은 출물화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출물화야라. 자 물건과 재화가 나오는 것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문에서의 이거의 원글자 그러니까 원글자가 아니라 속자 이을 속자 그 다음 적어놓으세요. 이을 속자의 고문 그러니까 옛 글자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경자 밑에다가 조개패자를 쓴 글자예요. 갱자 이것이 이을갱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이 글자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그 서경에 보면은 서경의 순전편이 아니라 익직모 익직편인가요? 서경의 그 익직편에 보면은 익직편 맨 마지막에 내경성가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기 순임금한테 이런저런 말씀을 쭉 드리고 난 뒤에 그리고 이에 이어서 그 다음에 노래를 이루어서 말을 했다니까 보고를 하는데 순임금 앞에서 노래를 불러서 말씀하였다라고 할 때 이어서라고 할 때 바로 이 글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 경이라고 할 때는 자 우리 뭐 경연학당의 고칠경이라 그랬죠. 이 가을이 되어서 곡식이 단단하게 익는 모습을 바로 이제 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곡집에다가 집어넣죠. 창고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곡식이 단단하게 익어서 그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 되는 거죠. 재물이 되고 그래서 그 곡식이 바로 이 추운 겨울을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있어야 다시 말해서 가을에 모든 곡식이 단단히 연걸어서 그것이 받침이 되어야 추운 겨울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 이거를 갱이라 있고 뜻은
있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 속자 대신에 주로 이것을 썼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로 서경 익직편에 바로 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이루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필요하더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벼자, 네? 낙이 벼자가 책하고 달라요. 아, 참 죄송해요. 네, 이건 검은 말 여자가 돼. 예. 이거 조금 이따 설명드려요. 아, 맞네요. 얘기하면서도 이상하다 그랬는데 갈 때렸죠. 자, 일단 속자는 자 요렇게 되고 이을 속자가 되고 그래서 고칠 경자 아까 계속 이어진다라니까 송아지라고 하는 것도 여기 있는 옆에 있는 같은 의미예요. 그죠? 송아지라고 하는 것도 자, 요 그 실명자 있건 없건 다 같은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소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새끼로 이어지는 거죠. 새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송아지가 되고 우리가 읽는 것도 계속 읽는 것은 한 번 하고 소리내서 읽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 읽는다라는 의미에서 읽을 독이라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냐? 매매라고 할 때 아까 사라고 하는 것은 이 매자는 그래서 재물, 물건과 재물이 나온다라는 뜻이 되고 매라고 하는 것은 망자에다가 그죠? 망자에다가 패자가 되는데 우리가 그 시장 저작거리에서 맹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맹자의 망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장사꾼이 저 농단에 올라가서 등농단하여 용자를 쓰고 농자로 읽습니다. 언덕농자 밑에 흑토자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맹자에서는 굳이 흑토자 안 쓰고도 그냥 농이라고 읽었습니다. 농단. 다시 말해서 저기 언덕에 끊어진 곳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가 농단한다라는 말 여기서 나온 겁니다. 맹자 등농단이 망실이라. 근데 망자는 요걸 이 글자하고 통하고요. 저 저작거리의 모든 이익을 싹쓸이 한다라고 할 때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죠? 이 망자가. 그러니까 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파는 거죠. 팔아서 저 사람으로부터 모든 돈을 다 끌어 모으는 것 이런 의미가 들어가고 이거는 자 이제 물건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나 원래 우리는 막 같이 따라서 쓰는 건데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어쨌든 요 때 의미는 실명자를 쓴 것은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단단하게 익은 곡식이 있어야만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래서 이어진다, 계속 이어서 읽는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고 아까 낙일여자 그건 아까 검은 말 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 로자 로자는 그냥 갈대로 해도 됩니다. 우리 노원구 할 때 이렇게 노원구라고 저렇게 써도 되고 갈대 로자 쓰면은 뭐 옆에다 뭐라고 쓰나요? 맞나요 글자가? 실명 이렇게도 써요. 아니 자 풀초자 없이 써도 똑같은 갈대 로자입니다. 있어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그래서 갈대로라고 하는 건데 가을이 되면은 그죠? 서방태가 되는 거니까 가을이 돼서 이 두루두루 펼쳐져 있는 그 풀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밥그릇 로라고도 표현합니다. 밑에 그릇 명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밥그릇 로라고도 나무로 만드는 밥그릇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나귀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러니까 물건을 등에다가 그 실는 그러한 말과 같은 짐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밥그릇 개념이다라고 쓴 이유가 밥그릇은 음식을 담는 거니까 그래서 짐을 실는 그 짐승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독자, 송아지 독자 그랬고 그 다음에 송아지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매하는 거죠. 우리가 소를 판다라고 할 때는 큰 소를 파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작은 소, 송아지들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의 개념이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특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시자죠. 믿을 만한 소. 그러니까 큰 소가 되고 특히도 누구냐면 힘이 센 소에서 숫소를 가리킵니다.
특별하다라고 할 때 보통 이 글자 쓰죠. 잘 안 쓰는데 특별시에다 왜 이 글자 썼는지 몰라요. 어디에서 연원이 돼서? 서울에는 전부 다 누구만 산다? 숫소만 산다. 숫소같이 그 거꾸로 얘기하면 특별이니까 그죠? 숫소같이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세거나 별나지 않으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죠?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글자를 썼는지. 그 다음에 해약초양이라 뛸 해자의 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해라고 할 때 해자는 아이의 자제 이제 엄마 뱃속에서 그죠? 이제 막 나온 애가 그죠? 막 나온 놈이 뛴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바퀴 삥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것이 1년 10월 달이니까 10월이라면 사람 같은 경우는 뭐예요? 10달 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해서 이제 그 뱃속에서 나온 애들 아니면 또 1년까지 어린 소들이니까 어린 말들이나 이런 거 팔짝팔짝 뛴다 그래서 뛸 해라고 이렇게 쓰고요. 초식 동물들은 어쨌든 자궁에서 나오자마자 조금 있다 비쩍비쩍 하다가 몇 시간 만에 잘 뛰어다니죠. 그 다음에 뛸 약자 이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을 초자, 달릴 초자라고 하는 것은 부를 초자가 있죠. 부르면 바로 달려간다. 그죠? 막 뛰어서 다 뭐 그냥 펄쩍펄쩍 뛰어가는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양자는 말맞자에다가 뒤에 보면은 요 양자죠. 우통 버섯 제낄 양자입니다. 글자를 잘 보시면은 요 위로 아래로 뭐다 오대자가 있죠. 옷이 있고 옷이 있으면 옷 속으로 자 남자들 뭐 가슴팍 보이죠. 가슴팍 보이고 그 다음에 밭전자니까 밑에 뭐예요? 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옷 풀어 제낄 양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이걸 계집여자에 무슨 양자라고 쓰는 것은 뭐겠어요? 이때는 여자의 가슴이 불룩한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예전에는 또 이렇게 꽁꽁 다 싸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양자도 나중에 누가 만들었는지 이것도 한번 추적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원래 동양권에 잘 쓰지 않았었죠. 옛날에는 거의 쓰지 않았던 글자들입니다만 후대에 근세 쪽으로 들어오면서 쓰기 시작한 글자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말, 뛸 양자고도 되는데요. 또 뭘 나타내냐면 말 뒤꿈치, 그죠? 말 뒤꿈치가 힐양이라는 뜻입니다. 뭐냐면은 이 말과 관련해서 참 글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말이 중요한 교통수단이자 그 다음에 일꾼의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과 관련해서는 뭐 머리털이 어떻게 된다, 수염이 어떠냐, 갈기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름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있는데 시에 보면 두루두루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는 말은 발 뒤꿈치 쪽에 이렇게 제가 참 말굽이다 그러면 말 뒤꿈치 쪽에 좀 하얀 털이 좀 있는가 봐요. 평상시 앞에서는 잘 안 보이다가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이게 드러나 보이니까, 그래서 그 말 발꿈치 힐 양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뭐 뛸 때 잘 보인다 그래서 그냥 뛰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바로 이 글자를 쓰고요. 그러니까 글자들이 공중공중 뛰는, 같은 뛴다라고 할 때도 뭐 해자하고 약자하고 초자하고 양자 전부 다 어린 새끼들이 뛰는 모습이죠. 해자니까 그죠? 해하고 약자도 뭐예요? 약자도 우리가 날비자 비상하고 도약한다라고 할 때 연습해서 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어미새가 물어다 주는 걸 가지고서는 둥지에서 막 날개치는 연습이고, 그래서 날개 힘이 조금 되면은 둥지를 뛰쳐나와서 팔딱팔딱 뛰는 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새끼들이 뛰는 모습.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뛸 초자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펄쩍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어도 펄쩍 뛰어넘는 거. 그 다음에 또 휘잉 하면서 멀리까지 펄쩍 뛰다 보면 또 다리에 뒤에 흰 부분까지도 우리 눈높이에 잘 드러나 보이니까, 그래서 이건 높이 뛰는 걸 표현하는 거죠. 이건 어린 새끼들이 뛰는 모습, 그 다음에 조금 큰 말들이, 큰 짐승들이 뛰는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말로는 참 뭐라고 해석해야 되나요? 거기 뭐라고 해놨죠, 제가? 자, 뛰고 할 수도 없고.
뭐라고 해놨어요? 그냥 놀라 펄쩍거리며 뛰고 달리니라. 놀라 펄쩍거리며 뛰고. 그 다음에 주참 적도하고 포획반망이라. 이거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